안녕하세요. 뉴 수석 다이아몬드 이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좀 깔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방송에 쓰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죠. 원래는 꾀꼬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사실은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유튜브 방영 되더라도 오늘 한 번만 보시고 다시 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이 제가 지금 걱정 많은 딸에서 자랑스러운 엄마로 했는데 사실 제가 집안에서 되게 걱정 많은 딸이었어요. 저희는 일남 4녀에 제가 막내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전데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언니예요. 이 자리에도 와 계신데 언니가 옛날에는 함이라는 걸 받아요. 결혼하면. 그래서 함 받을 때 이제 노래를 시키는데 신부가 보통 안 하면 딴 사람이 시키는데 제가 그냥 노래를 했어요. 그만큼 목소리가 좋았다는 거죠. 노래도 잘 하고. 근데 지금 아무도 우리 파트너들을 믿질 않아요. 제가 암에한 이후로 만났기 때문에 목소리가 쉰 상태로 만나서 모르는데 정말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목소리 좋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엄마 닮았는데 밖에 나가면 다 아빠 닮았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엔 저 닮았다는 얘기 꽤 하는데 어제도 파티 갔는데 꼭 경상도 사람들이 저희 신랑을 좋아하더라고요. 여자건 남자건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한 60대나 70대 아줌마들한테 먹혀주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나진 않았는데 왜 먹혔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지금 보면 저희 아버님이 모자를 쓰고 계신데 사실 의학 박사세요. 그래서 그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옛날에 미국에 가셔서 박사과정도 받으시고 아마 이제 가족들하고 사진을 한번 찍는다고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오빠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아들 선호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홀어머니 외아들한테 갔습니다. 부잣집 외아들한테 갔는데 딸만 계속 낳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죠. 저희 오빠를. 얼마나 구박을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또 아들인 줄 알고 저를 낳았더니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만 끝냈습니다. 근데 아들하고 딸이 아들은 눈이 크고 예쁘고 딸은 눈이 조그마니 별로 안 이쁘죠. 근데 저는 아빠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희 오빠가 그렇게 잘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뉴트라이트를 안 먹기 때문에 얼굴이 좀 삭았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나 여기 이제 왜 걱정 많은 딸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언니들 그 옛날에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경기여고 이런 거. 경기여고 성심여고를 나오시고 다 스카이 대학을 나오셨고 의대를 나오셨고 저희 오빠도 서울 공대를 나왔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서울 의대가 최고지만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서울 의대를 보다는 공대를 갔거든요. 저희 오빠는 서울 공대를 갔고 저는 제일 못난 딸로 이대 간호학과에 갔습니다. 제가 적성에 맞아서 갔을까요? 성적순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81학번인데 그때 졸업 정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60명 정원인데 그해 9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안이 들어갈 수 있었죠. 네. 문안이 들어가서 정말 저는 장학금을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FM 장학금이라고 Father and Mother가 주는 부모님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우수한 성적이 아닌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졸업하고 이제 병원을 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충무로 제일병원이라고 옛날엔 산부인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노 박사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이동희 박사님하고 다 저희 아버님하고 연대 동기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백으로 들었겠죠. 근데 백과 함께 미모를 봅니다, 이 병원이. 그래서 제가 이대 나왔기 때문에 이대병원을 동대문 기숙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성적이 좀 떨어지는 관계고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미모로 제일병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너무 다니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할 때도 너무 재미없었는데 주사를 계속 놔야 되잖아요. 수술 환자들을. 그러면 계속 주사를 놓으면서 막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 환자들은 저를 이해해요. 예쁘니까. 근데 여자 환자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가리키는 사수가 되게 저를 시기했어요. 제가 이쁘니까.
경희대 나오신 분이.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저를 이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노처녀로 결혼했고 그분이 그때 노처녀였기 때문에 히스테리를 저한테 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해서 저희 오빠 친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럼 저한테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 조금 잘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병원을 다니면서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저희 언니가 여기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나 못 다니겠어. 그랬더니 언니가 딱 한마디 하더라. 남의 돈 먹는 게 쉽지 않다. 그냥 한 3개월만 참아봐. 그랬는데 제가 3개월이 아니고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죠. 시집 안 가다는 사람이 시집 일찍 가고 시집 가겠다는 사람은 시집을 안 가거든요. 저는 시집을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일찍. 근데 시집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40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25살에 다 갈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3년을 일을 해요. 근데 저희 꿈은 간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의 길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하고 저는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면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디자인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옷을 좋아했어요. 저희 집안이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거기 나왔던 저희 언니 중에 이대 의리중매학과 나온 언니가 이대 메이킹까지 해서 굉장히 이쁜데 그 언니가 하는 게 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의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졸업하고 병원 다니다가 그만두고 코오롱 패션 산업 연구원이라고 1기로 압구정동에 처음 신설됐을 때 제가 거기서는 진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100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학비를 벌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내가 이런 패션 산업에 있으니까 어떠냐면 그 당시에 패션 하면 귀걸이도 막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호피 무늬 자켓 입고 고리바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쫙 붙는 거. 그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안은 약간 보수적인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못마땅하게 하시면서 너가 그거를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 그때 병원에서 저를 다시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는 걱정 많은 막내딸이었는데 밖에 나가면 일을 잘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할 때마다 그렇게 정리를 잘했어요. 약 정리, 뭐 청소 이런 걸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언니한테 우리 간호 감독님이 동생이 어쩜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렇게 일을 잘하고 깨끗해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한마디 했어요. 집에 가보세요. 굴을 파고 있습니다. 네, 집에는 사실은 제가 좀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줌마가 2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해주시는 아줌마, 저를 봐주는 또 젊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옥선이라고. 그래서 걔가 저를 봐줬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다 허물처럼 다 벗어놓으면 그거를 걔가 더 정리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밖에 나와서는 정말 깨끗한 척하고 다녔는데 그걸 지금 저희 아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볼 때는 무서워요. 뱃속에서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 당시 처녀였는데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물을 그냥 놔둬요. 그래서 저희 집은 딱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합니다. 홈미팅 하는 날. 그래서 홈미팅 하는 날 다 안방에 집어넣어서 안방은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안방문을 여는 건 금기입니다. 그래서 안방문 들어갈 때는 뒤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아들은 안방문 들어갈 때 사람이 없는데도 뒤로 들어갑니다. 네, 습관이 무섭죠. 그래서 제가 패션 디자이너를 공부하고 코오롱 패션 산업 연구원을 우수하게 여기는 우수하게 나와서 우습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코디네이터과를 갔어요. 왜냐면 디자이너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라스포사라고 혹시 아세요? 라스포사 웨딩드레스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 그때 연예인들을 이런 드레스를 빌려주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많이 드레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장윤정하고 고현정이 하는 쇼 2000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모래시계 하기 전입니다. 고현정이 그 시대에 제가 이분들을 헤어뉴스에 메이크업하러도 모셔다 드리고 옷 입는 거 많이 봐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장윤정 가수 장윤정 아닌 거 아시죠? 미스코리아 장윤정 그 다음에 고현정이 있는데 누가 더 유명한가요? 고현정이 더 유명하죠. 사실 그 당시엔 장윤정이 더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하는 거를 저는 옆에서 봤는데 그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걸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패션 디자이너니까 너무 막 야하게 하고 다니고 막 화장도 막 키메라 화장하고 다니고 옛날에는
머리도 막 볏짚 세우듯이 세우는 게 막 스프레이 뿌리고 막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너무 못마땅해 해갖고 다시 병원을 가라. 그래서 아까 제일병원에서 브림 클리닉을 오픈하시는 서울대 분들이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왜냐면 간호감독님이 저를 프로모션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일을 잘했다. 그래서 저를 간호과장으로 모셔가겠다고 저한테 이제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저 가라. 너도 거기 가서 네가 여태까지 배운 게 간호사 일을 4년 공부했는데 거기 가면 좋겠다. 그러고 사실은 간 이유는 저희 엄마가 차를 사주겠다고. 왜냐면 저 병원이 양재동에 있었어요. 저희 집은 여의도기 때문에 양재동까지 가면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차를 사주면 쉽게 다닐 수 있으니까 차를 사줄 테니까 주겠다 그러시고선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네. 차는 제 돈으로 아메이스 이브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래희망을 다니면서 제 일같이 제 병원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 미래희망 산부인과가 아마 여기 많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브림 클리닉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고요. 가로수길에 오픈했다가 지금 역삼동에 큰 건물로 지어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병원에 제가 세던 멤버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일할 때 정말 제일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직장은 돈을 보고 다닌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습성으로 다녔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집안이 그렇게 뭐 불우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유산을 상속하셔서 어머님 편안하게 여의도 50평 집에 저하고 2사람 살고 아줌마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간호사 월급을 저 옷 사는 데만 썼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절약하시는 정신이기 때문에 비싼 데서는 옷을 안 샀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 같이 백화점에서는 안 샀어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 언니가 제가 팬디 가방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여기도 와 있는 셋째 언니가 너 가짜지? 그래서 아니 언니 이거 진짜야. 친구가 줬어. 그러면 진짜구나 이럴 정도로 저는 제가 산 건 가짜고 남이 준 건 진짜로 알고 있을 정도로 저 되게 검소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한 얘기가 있어요. 검소한 것 같은데 싼 거를 비싼 것만큼 많이 산다고. 그리고 그거를 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돈의 가치를 제가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오면 언니 입어. 그리고 전 딴 옷을 사야 되니까 색깔별로 월화수목금토 색깔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옷을 쫙 걸어놓고 매일 다른 걸 입었어요. 그것도 저희 아들이 똑같이 배웠더라고요.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저가 욕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찔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래희망 산부인과 세던 멤버를 했고 이 병원에서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아까 간호사 3년 외에 10년 가까이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인생이 사실 아까 뭐라고 했죠? 고윤정하고 장윤정 보듯이 인생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바뀝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 남자를 만나요.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네. 근데 이때 여기서 만난 이유는 제 친구가 의사냐고요? 의사는 아니죠. 그럼 불행은 하지 않습니다. 의사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제 친구가 의사였는데 브림 클리닉을 공부하겠다고 저랑 학교에서 만나서 너희 병원에서 공부해도 돼? 그래서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저희 병원에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걔가 의사 백인에게 물어봅시다 촬영했는데 거기 PD님을 저한테 소개 아닌 패션쇼에서 이제 제가 노처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맨날 시장에 가서 옷을 삽니다. 근데 저보고 연호야 주말에 할 일 없어? 그랬더니 좀 바쁘긴 한데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패션쇼를 하는데 하이아트여서 하이아트?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게 월드비전에서 하는 자선 패션쇼였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표를 티켓을 받고 가는데 제가 이제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생겼죠. 화면에 잘 나옵니까? 네. 세련되려고 안경도 좀 썼는데 그래서 제가 파스타 먹게 생겼는데 저는 김치찌개 밥밖에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이아트 가면 어때요? 음식이 스테이크 나오고 연어 나오고 제가 하나도 안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에서 쇼핑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떡볶이랑 오뎅을 많이 먹고 갑니다. 근데 옷은 어떻게 입었냐면 그 당시 호피무늬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긴 부츠를 신고 호피무늬 망토를 탁 하고 짧은 가죽 스커트에 그리고 제가 딱 쇼커트를 하고 긴 귀걸이를 패션쇼잖아요. 그러고 갔어요. 딱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헤드 테이블이더라고요. 근데 그 앞자리에 저희 신랑이 앉아 있었어요. 그 신랑이 이걸 주최하는 월드비전을 같이 주최하는 월드비전사하고 같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관심은 없었죠. 제 취향도 아니고 저는 머리숱 없는 사람 싫어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저긴 호피무늬 입는 여자가 딱질색이었대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많은 여자들을 봤기 때문에 제 미모가 별로 뛰어나지 않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먹는데 저는 사실 아까 떡볶이하고 오뎅을 많이 먹고 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음식을 계속 옆으로 밀어놨어요. 연어가 나오고 그다음 스테이크가 나오고 수프도 나오고 다 안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신랑님은 아유 친했으면 저걸 내가 먹는데 아까워서 어떠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끝나고 가는데 이제 내 친구가 이제 연어야 같이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 그래서 이제 하이아트 커피숍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옮겨서 커피를 마셨는데 할 얘기가 없으면 저는 얼굴이 굉장히 굳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팅할 때 서울대 의대생과 했는데 너무 못생겨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옛날에 시골 출신들이 많아서 굉장히 촌스러웠거든요. 요새는 서울대 의대 되게 멋지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앉아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얼굴을 새초롬이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좀 이따 벌떡 일어나더니 절대 간호사 하십시오, 마십시오. 사람 때려잡을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제 얼굴 표정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새초롬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딱 보더니 담배 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담배 끊었어요. 이랬어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술, 담배는 근처도 안 가고 저희 여자들이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끊었다고 표현했어요. 왜냐면 뭐 안 펴요, 뭐 구차하게 얘기하면은 뭐 몇 년 되셨습니까? 안 핀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끊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도 저를 데려다 줄 생각도 없고 서로 빠이빠이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이 또 시작되니까 또 무슨 성악가인가 무슨 무슨 가스펠송인가 하여튼 그 여자가 친척이라고 광화문에서 이제 연주회를 한다고 저를 또 초대하더라고요. 제가 또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또 갔죠. 근데 갔는데 그 남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으면서, 근데 그날은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부대찌개. 근데 내 친구가 연어야 밥 먹었니? 그래서 아니 조금만 먹을게. 그래서 공기 이렇게 뚜껑에 좀 덜어줘. 그랬더니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깃밥 하나 추가요. 이랬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다 먹었죠. 근데 이제 내 친구가 이제 저희 신랑이 그때 잠실에 살았대요. 그래서 그때 또 내 친구가 또 하나 친구를 초대해서 그 이제 같이 공연을 봤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제 친구가 그럼 강보일 PD님 집 잠실이죠? 제 친구 잠실인데 잠실로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바로 제가 여의도거든요. 저 여의도로 이사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 차를 탔어요. 근데 광화문하고 여의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딱 탔는데 차가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잣집 남자들 사귀면 옛날 외제차들은 자동으로 딱 잠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제차구나. 그거 딱 탔어요. 그런데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차가. 근데 광화문에서 여의도 아무리 가까워도 차가 제가 그래서 전 솔직하니까 이 차가 언제나 따뜻해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마 여의도 도착하면 따뜻해질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그때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해줬는데 저는 옷잘 입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오빠는 항상 옷을 예쁘게 입혔는데 이 남자가 베네똥 조끼를 입었어요. 스트라이프로 예쁜 뭐 핑크 주황 섞인 거. 그래서 청바지에 멋있잖아요. 맨날 서울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사들도 막 우중충하게 입는데 그래서 옷도 잘 입는데 머리숱이 좀 없는 게 문제긴 하지만 눈도 크고 막 이제 저는 눈 큰 남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셔츠가 빵꾸가 나서 그 조끼를 계속 입고 다녔던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메도 그렇잖아요. 아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뭐 버스키한 목소리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 못해서 잘한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제가 인생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데 아기가 낳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저희 신랑이 돈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양력은 화려합니다. 저희 신랑이 이걸 꼭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Who is he? 그래서 제가 이거 쓰니까 왜 내 걸 도용하냐 그러는데 그래도 뒷배가 남편이 뒷배가 되면 되게 좋잖아요. KBS, MBC, SBS는 개국초에 뽑혀갔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들었고 생방송 모닝와이드를 했고 이 이름도 저희 신랑이 졌대요. 모닝와이드라고. 기아체험 24시간을 월드비전하고 했고 미국 이미 100년 사회 다수를 했고 항공방송대상 4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 포장을 받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 포장을 받으면요 아주 살인죄 아니면 감옥소를
감옥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져도 용서가 된대요. 그만큼 커다란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들이 항상 아메에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아빠 이런 대단한 걸 모르니까 남자들은 약간 어린 거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갔더니 거실에 자기 상 받은 걸 쫙 꺼내놓은 거야. 아들 보라고.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애는 그게 하나도 안 대단하죠.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애가 뭐 그거 알겠어요. 걔는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메가 대단한 걸로 아니까 아빠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한 PD가 너네 아빠야? 그러고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약간 그런 쪽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 짐바브웨인가 어디라고 그러는데 그 이정현 아시죠? 와불은 거기 가운데 여자 같이 이제 가서 촬영을 한 사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신랑은 아까 얘기했듯이 왜 불행의 시작이냐면 저는 아까 여유 있는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났고 저희 신랑은 여유 없는 집안 개천에 용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의 용은 승천을 해야 되는데 개천 복귀했잖아요. 다 막아놔서 승천을 못하고 지금도 승천을 못합니다. 승천은 아메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신랑은 항상 뭔가 사이드 잡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도 압구정동 로데오길에 커피숍 100평짜리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아트박스 사장님하고 되게 친한 관계로 1층에 아트박스고 그 위에 100평을 저희한테 임대해 줬는데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200만 원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돈이 잘 벌렸는데 저희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막 스타벅스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커피 시대의 춘추전국 시대, 커피숍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저희 같은 자영업자는 이거를 살아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문제는 아트박스가 거기서 철수하면서 저희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를 밑에가 다른 주인이 왔는데 월세를 1,000만 원으로 올리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5년 계약 기간 딱 끝내고 다 집기 정리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당시 제가 아메를 알아들어서 아메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메를 알아듣고 아메를 전업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우리 커피숍 안에서 우리 아들 사진 찍은 건데 아들을 낳아서 근데 이 아들이 사실 아메를 알게 해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들이 아토피였어요. 근데 제가 아메 이 아토피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효소방이라고 저 모래 같은 거에 들어가면 쓰레기 냄새가 나와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공부하니까 온열요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효소는 우리가 암에 리스트 있고 효소가 많잖아요. 그걸 먹으면 됐는데 그 당시에 저거는 매일 하루에 5만 원씩 내는 건데 1년치를 끊으면 3만 원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 신랑 또 아시는 분이 저거 오픈했다고 그래서 신사동에 있었는데 새벽 6시에 매일 갔어요. 제가 쟤를 데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때 제가 아메를 알아들으면서 이제 이런 돈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아메가 너무 좋았는데 아토피를 알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아메 영양제를 먹게 된 계기가 제가 아는 후배가 언니 그 아메 먹고 싶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니까 그 사람한테 먹어. 그래서 그냥 저는 아메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언니 아까 이대 메이킨 언니가 옛날에 아메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언니가 하는 거는 다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메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메를 그냥 알겠어 나 아메 할 테니까 회원 들게 그랬거든요. 근데 회원 들 때도 저는 제가 커피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회원 들 때 서류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오신 거죠. 그때 방황사 스폰서님도 같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배부른 상태에서 제가 스키장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전화가 와서 그분들 서비스로 케이크 좀 드리고 서류 내가 써놨으니까 드려. 그리고 케이크 알지? 3일 지난 거 끝날 거 그거 드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죠. 여러분들이 커피숍 단골 커피숍 가서 케이크 주면 그거 다 지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고객이라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연제를 넣은 이유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왔더니 탁 옷을 벗겨봤는데 너무 몸에 빨간 게 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세제는 우리 세제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옷에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 보더니 요새 뭐 바꾼 거 있나요? 근데 이제 제 아줌마랑 같이 갔거든요. 아줌마가 제가 세제를 유연제를 바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줌마가. 왜냐면 저 통에 유연제가 떨어져서 저희 아줌마가 우리 신랑이 주유소에서 받은 리필 제품 있죠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토피가 확 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뭐라 했냐면 아메이세제 쓰셨다가 바꾸셨으면 아메이세제 다시 쓰십시오. 그 세제가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손들고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어디 가면 공부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손들고 나오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 가서 뭘 봤냐면, 우리 세 가족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나?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그 방청객 여기 오신 분들처럼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남편이 변호사, 검사, 아니면 의사, 무슨 사자 들어가는 사람, 와이프들이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근데 저희 엄마도 저희 신랑을 왜 싫어했냐면 딴따라라고, PD가 딴따라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는 제 커피숍도 싫어하는 이유가 물장사라고 싫어하셨거든요.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도 맨날 자기도 프로듀서라고, 서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돼 있나 그런 생각을 여기서 제가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일도 정말 안녕하십니까? 근데 미래에 필요한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100세까지 사는데 이 연장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착각을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나는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불안은 하지만 뭔가 지금 뭐가 잘 될 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는 건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악성무체입니다. 저희 아들도 아멘 하지만 악성무체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큰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노후에 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아멘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2002년 11월에 그전에 소비자 하다가 2002년 11월에 사업을 스타트합니다. 그 당시 9%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달 SP, GP, PT 해서 9개월 만에 여행을 갑니다. 저는 제가 스폰서가 다이아몬드여서 9개월 만에 여행 가는 게 되게 쉬운 것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단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개월 파운더스 PT라도 여행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그때 느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났다고 하고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30대들하고 전 40대였는데 정말 항상 루비 클럽에 맨날 들어가서 루비2 다이아몬드여서 계속 스피치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혜성같이 나타났다. 바람같게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파트너들 나오면 저 사람 잘 될 거야 그러는데 어느 날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본인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3년이 넘는 후회되는 휴식을 합니다. 이유는 그냥 사람이 힘들고 그냥 여러 가지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만둘 때 하는 이유는 나는 꼭 할 거야. 그리고 집이 멀어졌다는 이유로. 집이 어떻게 멀어졌냐면 제가 잠원동이 집이었어요. 교육장은 서초동이었습니다. 제가 여의도로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멀어요? 30분이나 가야 되는데. 10분 거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희 아들을 그냥 열심히 키웁니다. 그냥 계속 학원 데리고 다니고 영어 유치원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이 찾아오셔서 그 국세청에서 나온 그 세금이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 신랑이 제 연봉을 보더니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잖아요. 근데 연봉이 4,900인 거예요. 너 이렇게 집에서 노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번다는 건 대단한데? 그래? 이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미팅장에 나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미팅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가자마자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 사파이어,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2년 만에 파운더스 PT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갑니다. 지금 비전 보너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런데 제가 그때 그리고 좀 마음이 좀 편안했는지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6년 만에 핀업을 하고 요번에 수석 다이아몬드는 7번의 QEDC를 하고 7년 만에 핀업을 합니다. 나에게 아메이 사업은 간절함을 이끄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간절함은 뭐냐면 나의 간절한 Y는 건강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보기에는 이상하게 안 보이죠. 제가 서 있는 것도 힘들까봐 아까 의자 주시겠다 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중1 때 건선 진단을 받았고요. 불우한 가족 환경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너무 많은 불우한 거 아시죠? 약을 너무 많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쉬웠던 약 때문에 약을 막 짝으로 발라갖고 이렇게 발라서 랩으로 씌웁니다.
그러면 싹 들어가죠. 그럼 간호사 옷이 반팔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도 나기 때문에 머리도 파마를 하고 가거나 그리고 까만 옷을 못 입잖아요. 하얀 가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럴 때 머릿속에 막 바릅니다. 그래서 제 빨래는 잘 안 돼요. 찐덕찐덕해서.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건선 환자 중에 스테로이드 쓴 중에서 부작용 중에 하나 1%가 있는데 그 1%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손이 이렇게 구부려서 손가락 구부린 게 아니고 좀 구부려서 안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의 한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등에는 이게 건선입니다. 건선으로 등으로 다 호전 반응처럼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약 발랐던 데가.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 보고 이거 좀 찍으니까 이게 더럽게 왜 찍냐고 해서 이게 다 나중에 사업에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손가락은 이렇게 굽었고 그 다음에 무지외반까지 왔어요. 그거는 왜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발도 아프니까 그때 정형외과도 선생님이 되게 친했기 때문에 거기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놨으니까 발이 그쪽으로 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구두는 잘 못 신고 운동화만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생을 바꿔줄 때는 확신이 생겨서 왜? 뉴트라이트 먹고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기미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저희 신랑이 화장을 딱 벗으니까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변장을 하고 결혼식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화장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기미가 거의 오타시 모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티스트를 쓰고 뉴트라이트 먹고 그 다음에 홈케어나 퍼스널 케어 쓰면서 경피도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피부가 지금 거의 화장 안 한 상태인데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 감동이 있기 때문에 뭐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상식이 있는 게 아니고 아, 이 제품 이 정도면 정말 내가 전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함께 또 나한테 찾아온 현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돈이 없으면 불편한데 애를 낳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FM 장학금을 받고 돈을 벌 생각을 별로 안 했던 사람이고 취미활동으로 직장생활을 다녔는데 암에서 현실 점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랑도 PD고 사실은 남들이 내놓으라는 직장이고 1억 이상 벌고 하지만 직장인의 현실은 본인이 그만뒀을 때 56세가 정년이거든요. 그때 정년 이후에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중1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은 노숙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노숙자 부부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너무 잘 키우고 싶었던 우리 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의 Y는 그 다음은 저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고 근데 나의 악성부채죠. 그때 이후로 저희 아들은 제가 돈을 계속 써요. 그래서 계속 쓰는데 갚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갚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 한내거가 돼서 2차 보너스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아들이 사업 파트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팀의 에너자이저고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아들이 굉장히 결단력 있고 아빠를 많이 닮아서 관종기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막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어제도 우리가 파티를 했는데 걔 쇼에 간 것 같은 우리가 걔가 사회인데 우리 스폰서님의 파티였는데 걔의 어떤 쇼에 같이 우리가 방청객으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자기 닮았다고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신랑도 저 정도는 아니죠. 나이가 70인데 그러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이번에 아마그램 찍어주신 분이 저희 가족 사진도 하나 찍어주셨습니다. 여치부 찍어주신 분이. 그리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트너들은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너가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오 해피데이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제 5학년 2학기 때 본인이 제주도의 국제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다니고 또 미국에 썸머스쿨을 잠깐 보냈더니 자기 미국에서 또 공부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늙은 엄마가 아들을 보낸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보내야만 됐어요. 아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사업하는데 아들이 옆에서 내가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아메를 열심히 해서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얘를 학비를 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학교에 다 붙었어요. 그랬는데 USC라는 대학을 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USC가 비싼 학교인 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보낸 게 아니고 그 학교를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하고 홍인희 리더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좋은 학교야 이런 얘기보다는 비싼 학교 같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몰랐던 거죠, 저는 학비는. 그래서 이 학교 가서 너무 즐거운 생활을 했고 저희 아들도 자기가 만족해했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갔기 때문에 디자인 영상 쪽을 하면서 본인이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영상 앞에 만든 영상은 저희 아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USC 티셔츠를 다 갖고 와서 이거 꼭 찍어야 된다고, 관종인데 저희까지 관종으로 만들어서 꼭 사진을 찍게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즐거운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파운더스 PT로 나섰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수석 다이아몬드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한테 저희가 우산은 주지만 유산은 못 주시잖아요. 찢어진 우산을 주지 마시고 유산을 주면 좋은데, 가난한 부모는 재산만 못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도 못 물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메이를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지금 62세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베풀 수 있는 삶, 초라하지 않은 삶, 외롭지 않은 삶, 존경받는 삶, 사랑받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저희 신랑은 조금 재밌으라고 디스했는데 너무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저희 신랑이 저를 또 디스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계의 대부 강복일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호 남편입니다. 그리고 강재영이 아빠입니다. 이현호 리더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강의하면서 제 이름, 나를 거론하기를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조목조목 한번 해명을 해볼까 하는데 너무 잔인스럽게 느껴질까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강재영의 목소리가 이현호를 닮았다고요? 자,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누구를 닮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증명이 됐겠죠. 그리고 제가 22년 아메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22년 전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현호 리더가 자기야, 나 사업하려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40대 중후반 되어진 남자들의 자랑은 식사할 때, 술 한잔 할 때 자랑이 주로 와이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살림을 너무 잘해. 현모양처야. 우리 와이프는 학위를 땄어. 우리 와이프는 돈을 잘 벌어.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자랑할 게 없었어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을 하니까. 그리고 맨날 놀아달라고만.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20번 정도 전화 온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팩트입니다. 자, 방청객 여러분, 반응이 왜 이렇게 없죠?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날 저녁에 사업을 하겠다 그래요. 근데 뭔데? 그랬대.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듣는 순간 속으로 박수를 쳤죠. 제 직업이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는 구분하고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바로 스폰서인 어떤 분이 1년에 1억을 번대요. 그래서 1억을 버는 건 기대하지 않겠지만 그냥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네가 용돈을 벌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허락을 했죠. 허락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몇 달 지나면서 느낀 게 제게 전화가 안 옵니다. 전혀 하루에 20번씩 오는 전화가 절대 한 통화도 안 와요. 어쩌다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면 자기야 나 바빠, 그리고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용건은 듣지도 않고. 예, 방청객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나하고 놀아달라고 하지 않는 게 다행이다. 너무 반갑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를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무시하지 못할 만한 액수가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저도 꽤 열심히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까지 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저 아메이 사업하고 비교를 전 잠깐 제 본업하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PD를 33년을 했어요. 한 32년 조금 넘는 기간을 한 것 같은데, 방송국에서 저처럼 다큐멘터리 PD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농축된 노동력을 요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을 30년을 하고 나니까 우선 그 예를 한 가지 들고 넘어가자면은 요즘에는 휴가를 안 쓰면은 회사에서 억지로 강제로 거의 쓰도록 합니다. 돈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껴서 1년에 2박 3일을 휴가 갈 수 있는 그런 2박 3일이 허용되어진 제가 쉴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PD는 빨간 날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추석날, 설날, 예를 들어서 어디 홍도에 나가 있는 강북일 PD 나오십시오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 전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시스템 점검하고 방송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시험 방송까지 하고 하면서 생방송을 하고 오려면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파도가 거칠어 가지고 그 섬에 한 일주일 정도 묶인 적이 있어요. 근데 묶이면서 놀았을까요? 그 격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기상 상황 속에서 그렇지 못하거든요. 계속 서울하고 전화하면서 나가는 날짜 체크하고 기상 체크하고 내가 서울에 있으면 해야 될 일들을 어시스턴트한테 계속 오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직업을 굉장히 피곤한 직업을 하면서 32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 저는 퇴직할 무렵쯤에는 거의 그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 거의 바닥에 이르는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근데 퇴직을 딱 하고 나서 며칠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바삐 움직여 왔는데 머리가 쉬지 않고 몸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정지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계속 30년을 짜내다 보니까 머리가 속은 거의 소진된 상태. 머리만 소진되겠습니까? 두뇌 활동을 많이 하면은 몸도 쇠락해집니다. 이 상태가 돼서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그때는 오히려 또 반론적으로 나는 쓰임새가 지금 없어졌나? 이 사회에서 앞으로 잘하면 100살까지도 산다는데 까딱 잘못하면 120살도 산대요. 근데 그때까지 난 뭘 하지? 그럴 때 어느 날 번쩍 와이프 얼굴을 보고 생각난 게 아메이가 있었구나. 아메이라는 수단이 나한테는 만들어져 있었구나. 저는요, 제가 회사에서 말을 한 말이 지급받아서 평생 그 말을 달리게 했어요. 평생 달리게 해서 이 말이 거의 쓰러질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게 백리를 달리게 돼 있어요. 백리마다 40km마다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 참에서 쉬도록 하고 말에 갈아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직업은 쉼 없이 갈아탈 수도 없는 말을 평생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거의 가진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몸도 많이 쇠락해진 그런 상태가 돼 있을 때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해서 키우는 하얀 100마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내가 갈아탈 수 있는, 지금까지 타고 온 말보다 훨씬 멋있고 기름이 촤르르 흐르고, 이 말은요 100리를 달리는 게 아니라 1000리 만리도 달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말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현호 리더가 고생해서 노력해서 만든 거죠. 저는 울타리 역할, 보호자 역할, 그런 역할 충실히 했다고 하지만 몸으로 뛴 거는, 시간으로 투자한 거는 이현호 리더의 시간이 훨씬 그 값진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죠. 이현호 리더는 저를 험담만 했습니다. 저는 칭찬만 합니다. 이현호 리더는 강의를 잘합니다. 저는 인간성이 좋습니다.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 증명이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얀 백마를 제가 타고 나니까 그런 자유로움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 자유라는 단어에 서술되어지는 낱말의 뜻이 있죠. 그거 이상의 아주 어마어마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런 자유. 이런 자유는요, 느껴보지 않으면, 겪어보지 않으면은 전혀 실감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움입니다. 우선 경제로운 생활, 경제로운 자유, 이런 것들은요, 물론 그 아메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뭐 이현호 리더가 알아서 스스로 잘 열심히 잘 쓰고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저한테는 경제적인 사실 혜택은 별로 아직은 오지는 않아요.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저는 아메의 수입을 이현호 리더한테 항상 자유롭게 다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쓰고, 아니면 주변 파트너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 옷 좋아하니까 옷 사 입을 수 있는 예쁜 옷 많이 사입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이상의 제게 주어진 자유는요, 버팀목이에요. 기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해서 우리는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이상 버는 사람들도 돈을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1년 후, 2년 후, 5년 후가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 아메이 사업은요, 오늘 돈을 쓰고 오늘 만약에 빈털터 통장에 제로 상태가 되더라도 14일이면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작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평생 내가 나이 한 30년, 40년, 50년 이상 나이가 먹더라도 약속되어진 항상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가난한 날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더 부자가 돼 있고, 한 달 후에는 더 부자가 돼 있고, 그 약속되어진 그런 나의 삶, 이런 게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메이 사업이 제가 좋은 점은요, 제가 PD 생활을 하면서 기하첨 24시간을 하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생스러운 사람들, 굶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월드비전하고 제휴를 했죠. 하면서 월드비전이 80억이었던 1년 예산을 제가 200억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동서남북 중부 할 거 다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보스니아 같은데 전쟁터 가서 목숨 많이 걸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데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북한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북한 각 지역에 국수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두만강 국경지대에 가서 그 기계 사서 들여보내고, 밀가루 사서 들여보내고, 여러 가지 그 식자재를 사서 들여보내고, 이랬던 기차를 태워서 보내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또 주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제가 행복해했던 그 일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컴패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쩌다 뭐 뒷걸음질 치다가 밟아본 그런 행운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 이현호 리더와 제가 아이가 기지도 못하던 그 시절에 선택했던 아메이,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만하면 아메이 사업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현호 리더가 그 목소리가 별로 안 좋다고 여기 이쪽으로 오다가 운전석에 있는 내게 나중에 한 10분만 좀 해줘라는 말을 했을 때 갑자기 더러 겁이 나더라고요. 이 방송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이 혜택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서 일구어낸 거죠. 이현호 리더 목소리가 나빠요, 현재. 저렇게 목소리가 거칠어지게 된 거는요, 다이아몬드가 될 때예요. 다이아몬드가 되기 한 6개월, 7개월 전쯤일까요? 목소리가 허스키해지고 잘 발성이 안 됐어요. 그럴 때 내가 보통 복성을 낼 때는, 우리가 저기 욕실에 앉아서 있을 때 물이 이만큼 차기 때문에 복성을 내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그런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냅니다. 기분 좋은 소리야, 이런 소리는. 이 소리를 훈련을 좀 시켰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팅에 스피치 기회가 있을 때는 나보고 자꾸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무대에 제가 많이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나빠진 게 지금까지. 전에는 꾀꼬리라고 하는데 꾀꼬리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어볼 만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나빠지는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어디 가서 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만 떠들었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아메이 사업이 쉬운데 까다로운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불규칙 바운드예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럭비공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마다의 개성을, 성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 사람은 미리 앞서가서 이게 탁탁 도닥거려 줘야 되거든요. 그걸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pay the price입니다. 대가를 치러라. 얼만큼의 대가를 치렀냐에 따라서 너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성과, 이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페이더 프라이스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